자, 뱃셀에 대해서는 뭐 업황 침체도 그렇고요. 어떤 부채 비율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조심하시면서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상장 얘기를 해봤고요. 이번에는 또 오늘이 금요일이잖아요. 금요일은 글로벌 매크로 이슈들 역시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하나대투증권 김두원 선임연구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가장 중요했었던 6월의 FOMC 회의 결과 어떻게 지금 분석을 하셨는지부터 좀 듣고 싶습니다. 설명을 해주시죠.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주 가장 중요한 이벤트였죠. 6월 FOMC였습니다. 결론부터 보자면 소문난 잔치가 된 것 같다라는 판단인데요. 시장 예상치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점이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6월 FOMC에서는 크게 한 세 가지 부분을 주목했었다라고 저희가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그 경제 성장의 전망입니다. 6월 FOMC에서는 그 경제 전망을 큰 폭으로 하향 조정했었고요. 지난 4월 FOMC에서 미국 경기 부진을 계절적 요인 등으로 올해 미국 경제가 대략 한 2.3에서 2.7% 성장할 것으로 예측을 했었지만 그 6월에는 한 1.8에서 2.2%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따라서 올해 금리를 올리겠지만 보다 향후 신중한 접근을 할 것이라는 것을 시장에 내포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연준 위원들의 점도표였는데요. 3월 당시 한 0.8%였던 올해 말 적정 기준금리가 6월에는 0.6%로 하락했습니다. 연준이 정책금리를 완만하게 올리겠다는 의중을 살필 수 있다라고 해석이 가능할 것 같고요. 끝으로는 금리 인상 시기에 관한 멘트였는데요. 지난 4월 FOMC에서는 미국 금리 인상 시점을 유추할 만한 언급을 모두 배제한 상태였습니다. 이번 6월 FOMC에서도 금리 인상에 관한 언급을 최대한 자제한 모습인데요. 다만 너무 늦은 금리 인상으로 자산시장 과열을 방지하겠다는 언급을 했다는 점에서 아무래도 올해 금리를 올리겠다는 것으로 저희가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 시장이 기다렸었던 6월의 FOMC 회의 결과가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역시 미국의 금리 인상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여전히 여러 가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9월에 한 번, 혹은 12월에 한 번, 또 혹은 9월이나 12월에 올해 안에 두 번,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시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상하고 계신가요?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의 금리 인상 시기와 시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소 좀 여전히 어려운 문제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미국 금리 인상 시점이 연말이 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볼 때에는 9월 이후가 가능성이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6월 FOMC 이후에 그 옐런 의장은 지난 04년과 06년 사례와 같이 너무 늦은 금리 인상으로 자산시장 과열을 방지하지는 않겠다고 언급을 했었습니다. 즉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고 옐런의 기자회견이나 연준 위원들의 점도표 변화 등을 감안한다면 아무래도 9월 인상 가능성이 보다 무게가 높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FOMC 회의 결과가 있고 나서 역시 환율 시장에도 어느 정도 변화의 흐름이 특히 어제도 나타난 것 같습니다. 좀 FOMC 회의에서 금리를 완만하게 올릴 거라는 사인을 주다 보니까 이런 달러 강세 속도도 조금은 완만해지지 않을까 좀 싶은데요. 앞으로의 환율 시장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말씀하신 것처럼 6월 FOMC 이후에 가장 변동성이 큰 시장이 외환시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달러 강세에는 경감될 유인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하반기 흐름은 아무래도 3분기 고점을 기록한 이후에 연말에는 안정을 취할 가능성이 높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즉 지난 2013년과 비슷한 흐름이 예상이 되는데요. 다만 변동성 측면의 확대는 보다 열어둘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리스 불화시성이 보다 부각되고 있고요. 유럽은 전면적 국채 매입을 지속하고 있고 일본은 추가 양적 완화 가능성은 여전히 열어두고 있습니다. 국내 달러 환율도 하반기 추경 등과 같은 정책적 기대감이 남아있고요. 하반기 달러 환율은 3분기 고점, 연말로 갈수록 다소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외환 시장의 앞으로의 전망까지 한번 짚어드렸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질문을 드려야 될 것이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가 열렸는데 역시 그리스 구제금융 합의에는 실패를 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굴러갈지 또 수순에 대해서 변수들 함께 짚어주시죠. 그리스 디폴트 이슈가 쟁점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장의 그리스 디폴트 가능성은 낮게 보는 건 사실인데요. 다만 점차 정치적으로 결부될 채권단과 그리스 정부의 대립은 보다 심화될 개연성이 높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일 그리스 중앙은행은 합의 도달 실패 시에 그리스는 디폴트를 선언하게 되고 결국 유로존에서 탈퇴할 것이라는 엄포를 놓고 있는데요. 아쉽지만 전일 유로그룹 미팅에서 그리스 정부가 트로이카가 제시한 긴축안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하라고 압박을 했었지만 아쉽게도 그리스가 즉각적으로 대답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달 말 30일 IMF에 15억 유로 상환일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음 주 목요일과 금요일 24일과 25일에 걸쳐 열리는 유로존 정상회담이 분수령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리스가 정치적 합의 도출을 이끌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주요 변수들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대투증권 김두원 선임연구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매크로 이슈들까지 짚어드렸고요. 이번에는 앞서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안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향후 흐름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